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9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35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53쪽이라고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54쪽을 펴셔가지고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9단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9단원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토론 그리고 논증 이런 것들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금지해야 하는지 금지하면 안 되는지에 따라서 찬과 반으로 나누어지겠죠. 이러한 토론을 함께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익이 되는 어떤 협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단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셔서 학습 목표 체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여러분 이 논제, 쟁점, 논증, 토론 이러한 어휘들이 뜻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학습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협상 과정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 있네요. 마지막,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해보고 조정하며 듣고 말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단원 1, 두 번째 거가 2. 의사소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모든 소단원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단원을 열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한번 봅시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갈등이 생겨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거나 혹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토론 혹은 협상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 토론을 통해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토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협상에서 서로가 윈윈, 서로 만족할 만한 이러한 대안을 탐색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사결정을 좋게 내리는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론이나 협상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쭉 한번 가볍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셔서 355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토론과 논증에서는 이 토론의 쟁점 그리고 논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요. 토론문,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는 이 정책 토론을 함께 살펴보고요.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어떻게 논증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 되어 있고 조정했는지 등을 점검, 조정하며 토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은요. 이 두 도시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이 협상에서 어떠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점검 조정하는지 등을 쭉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356쪽 소단원 1로 들어갑니다. 소단원 1의 학습 목표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단원 1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면 이 정책 논제라는 정책 토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고요.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탁구 경기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쭉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는지 누가 패했는지 승패도 나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요. 탁구는 뭔가요? 탁구는 한 명 혹은 최대한 두 명까지밖에 구성되지 못하지만 토론은 한 명에서 세 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여러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을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넘어가셔서 본문 들어갑니다. 다음은 토론의 쟁점과 그에 따라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자, 함께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핵심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우리가 이 토론과 논증이라는 이 단원에서 이 토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수 어휘를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토론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입론, 반론, 교차신문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핵심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토론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론과 논증에서 여러 가지의 지금 토론에 관련된 어휘를 설명해 주니까 함께 집중해서 잘 살펴봅니다. 자, 봅니다. 토론에서 하는 말하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라고 해서 토론의 발언에는 이 입론과 반론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밑줄 쳐봅니다.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이고요.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하기입니다. 따라서 토론이 어떠한 유형인지에 따라 입론 단계에서 이 교차신문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교차신문이란 상대방이 입론을 했죠. 그럼 그 입론 내용이 과연 정확한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말하기가 교차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되어 있죠. 입론, 찬성 측만 입론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찬성 혹은 반대 측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이러한 말하기를 입론이라고 부릅니다. 반론입니다. 상대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 근거가 불충분해 혹은 부정확해, 부적절해, 이유와 근거가 연관성이 없어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교차신문,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가 과연 적절한지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를 교차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또 토론에서 사용되는 용어, 논제와 쟁점이라는 용어 나와 있습니다. 논제란 여러분 우리가 토론에서 다루는 이 주제를 논제라고 부릅니다. 논제. 그 다음에요 또 이 논제가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논제란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논제이고 가치 논제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이며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의 이런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관련된 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요. 사실 논제,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 건강이 나빠졌다. 정말 이 식수 때문에 나빠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논제가 되겠죠. 가치 논제, 자유가 평등보다 가치 있다. 뭐가 더 가치 있는지 가치관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가 가치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 정책의 실행 여부 그리고 실행 방안에 관련된 논제니까 정책 논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러한 예시들 한 번씩 참고하시고요. 358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중요한 점, 여러분 뭡니까? 정책 논제를 다루는 이 정책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이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찬성 측이 뭘 해야 합니까?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왜 정당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이 찬성 측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죠.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찬성 측이 이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이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찬성 측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이것에 대한 뭐를 해야겠어요? 반증을 해야겠죠.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증,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의 주제를 말하는 이 논제와 논제의 종류,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쟁점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논쟁의 핵심이 되는데요.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수 쟁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책 논제에서는, 정책 토론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필수 쟁점이냐 하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을 썼을 때 어떠한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 필수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줄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에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 첫 번째 토론과 관련된 주요 개념, 토론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채워봅시다.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 토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나와 있지 않고요. 바로 토론의 발언이 입론과 반론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의 기본 개념부터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우선 토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떤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문제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양측이 정해진 뭐에 따라서이겠어요? 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뭡니까?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어때요, 여러분? 부당함을 논증하는 말하기를 보고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부당함을 논증하는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이거는 했네요. 토론의 주제 아까 뭐라고 불렀죠? 35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죠. 논제라고 불렀죠.
그 다음 옳고 그름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논, 증 들어가면 되겠죠? 논증. 그 다음 여러분 뭐 있었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 35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했죠. 쟁점. 그렇죠? 이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뤄야 하는 쟁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까? 필수 쟁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토론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주제. 여러분, 아까 나와 있었네요. 뭐였어요? 논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에서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토론 주제에 대해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2명 이상의 개인, 집단, 사회자나 청중이 있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토론의 주제에 모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발언 순서나 시간 등을 정한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토론 규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토론을 진행시키는 바로 사회자가 필요하겠죠. 이 사회자의 역할을 한번 같이 봅니다. 토론의 주제, 논제를 밝히고요. 토론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 규칙을 숙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떠한 논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알리고요. 토론의 주제와 참여자를 소개하고 진행 순서 그리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토론에서 하는 이 발언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종류 세 가지를 아까 357쪽 첫 번째 부분 파란색, 빨강색, 연두색 표를 통해서 했었죠. 찬성 또는 반대 측에서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입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입론이었죠. 다른 말로는 기조연설, 발제, 입장표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입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토론의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교차신문, 반론의 본 토대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상대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이러한 말하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반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상대 측의 입론 그리고 교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장의 근거 그리고 약점, 허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반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거의 불충분함, 부정확함, 부적절함, 비연관성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반대 신문식에서 사용되는 뭐 있었어요? 상대 측의 입론을 뭐 하는 주장,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 뭐였습니까? 교차신문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차신문 할 때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등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우선 다시 교과서에 가서 정책 논제를 다루는 이런 필수 쟁점들, 논증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와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이 우리에게 개념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념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면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여러분 이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뤄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책 논제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이렇게 세 가지의 쟁점을 필수로 다루어야 합니다. 찬성 측은 당연히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빨리 실행하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요. 반대 측은 이 문제는 아직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내가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웠을 때 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찬성 측 입장에 서겠죠. 반대로 반대 측은 어때요? 이런 방안을 제시해도 이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와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나 이익이 여러분 어때야 해요?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비용보다 당연히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와 반대로 반대 측은 이 비용이 더 어때요? 효과나 이익보다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쭉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논증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표에서도 했어요. 옳고 그름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을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이 논증을 구성하여 말하기를 해야 하는데요. 논증을 하면서 내가 내세우는 이 의견은 주장이고요. 이 의견을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이나 조건은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는 근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증을 할 때는 쟁점에 관한 이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근거와 이유와 주장 사이에는 어떠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쭉 정리하시고요. 여기 논증 구성의 예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 즉 이 누구예요? 어떤 토론자가 자신의 뭡니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받침할 어떤 뭡니까? 원인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이유, 그러면 이런 의견을 왜 내세웠는지 이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여러분 끝나버리면 너무 근거가 타당하지 않겠죠. 이유가. 그래서 근거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에요. 이렇게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이유가 타당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에는 여러 가지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 반대신문식 토론을 할 건데요. 반대신문식 토론 말고도 고전적 토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할 반대신문식 토론, 칼포퍼식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의 토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거 반대신문식, 교차조사 방식 토론 혹은 세다 방식 토론이라고도 부르죠. 이 토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반대신문식 토론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